자, 어젯밤 달리는 KTX 열차에서요, 30대 여성이 유리창을 깨고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혜 차장, 네. 이런 일이 있네요. 네, 서울을 출발해서 목포로 가는 호남선 KTX에서 이 30대 여성이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열차 밖으로 뛰어내린 게 어제 오후 8시 45분쯤이었습니다. 이 KTX 열차 오송역을 지나서 공주역으로 접근하던 중이었는데요.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상행선 KTX를 타고 수색을 해서 이 여성 계룡터널 안에 있는 선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팔다리가 골절된 상태였고 얼굴도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다음에 오는 그 KTX 열차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이 사건의 여파로 KTX 열차 상하행선이 1시간 넘게 지체 운행을 했습니다. 아니, 시속 170km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에서 달리는 상황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KTX면은 승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차 알릴 틈이 없었나 보죠? 아, 근데 이 여성이 이 창을 깨고 뛰어내린 위치가요. 네. 이제 량이라고 그러죠. 이쪽 뭐 A량, B량, 1량과 2량 그 틈 사이 출입구 이 승객들이 올라가는 그 장소에서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객실과 객실 사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고요. 이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게 원래 KTX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공주역에 접근을 하려고 속도를 170km로 줄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투신이 벌어진 거였어요. 자, 일단 신고는 누가 한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 이 승객이 앉아있는 객실이 아니라 객실과 객실 사이였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승객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본 열차 승무원이 바로 신고를 해서 119 구조대와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가 이미 조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정확히 뛰어내린 장소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열차였는데 상행선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한 30여 분가량을 수색을 했고요. 결국 이 여성이 뛰어내린 지 1시간 만에 구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했던 구급대원, 수색 끝에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여자분이 전부 창문을 깨뜨리고 열차에서 저기 뛰어내렸다고 그런 상황이. 환자분이 선로 옆에 쓰여져 있었어요. 자견상 의식을 있었고요. 자기 기억사하고 이름 같은 거 말했었어요. 부상 사지골절. 그 이상은 몰라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건 사지골절. 머리 같은 데는 안 다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천만다행으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 중일 텐데 위원님 대체 왜 뛰어내렸다고 하나요? 글쎄 지금 현재는 명백하게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조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름하고 인적사항 정도를 이야기할 정도로 의식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왜 뛰어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어야지 조사를 하는데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볼 것 같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승무원의 그 말에 따르면 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 보이긴 하네요. 네, 일단 하지만 혹시 질병이라든지 지병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뒀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병원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동기보다는 일단 치료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변호사님,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면은 이제 선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인 게 선로 밖에서 구조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뛰어내린 열차가 KTX고요. KTX는 고속열차입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이 나왔지만 최고 시속이 거의 300km가 넘는 것인데 다행히 역과 역 사이에서 다음 역에 도착하려다 보니까 감속하느라고 뛰어내려서 그나마 1차적으로 다행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열차가 달리다 보면 차량 밖으로 뛰어내리면 이 속도 때문에 열차의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속열차다 보니까 빨리 달리면 아래에서 이런 바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선로 밖으로 떨어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됐을 때가 선로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로 바뀐 데다가 터널 안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터널 안은 이제 바람이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리는 순간 강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선로 밖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위원님, 이번 예. 사고로 해당 열차에 있었던 예, 승객들도 굉장한 피해 아니겠어요? 일단 열차가 지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해당 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주역에서 40분가량 대기했다가 이제 목포로 출발을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선로에 혹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위험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상하행선 KTX도 일시정지를 좀 시키거나 아니면 서행으로 이제 아마 운행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여파로 인해서 하행선 열차가 한 1시간 반 정도 늦어져서 승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지연 안내 문자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객차 안에서도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긴급 알림 형태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시속 5km 정도로 개걸음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일부 승객들이 만약에 나 굉장히 큰 사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연이 되면서 다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승객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그 지연에 대한 그 비용을 받아갈 것이고요. 네. 코레일은 그 이번 사고로 이런 영업적인 손실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열차 한 6편 정도가 2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지연이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승객 한 1,100여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객에 대한 그 지연 보상금은 한 2,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해당 금액을 이 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의 그렇습니다. 일단 코레일 측이 돈을 내고 그 여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여성 무사해서 다행이고요. 안정을 취하는 대로 원인에 대한 조사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